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목숨을 잃었고 2011년 8월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최악의 환경 사건,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인데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면서도 아직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배구 코트를 누볐던 전직 국가대표 선수 출신 안은주 씨. 이젠 집 안에서조차 몇 발자국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2010년 1월 딱 되는 그때 남편이 이제 취미가 좀 낚시라 맨물 낚시를 같이 갔는데 평상시에 같으면 제가 먼저 뛰어가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넉 달 뒤 그녀는 양쪽 폐 모두 폐렴 진단을 받았고 간질성 폐질환으로 악화됐습니다. 건강했던 자신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폐질환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다던 안 씨. 2011년 8월 31일 중증 폐질환 위험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첫 조사 발표로 자신도 피해자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얻어졌고,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호흡기계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지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안 씨는 정부에서 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능성 낮음을 의미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폐손상조사위원회 소속 위원까지 안 씨에게 재판정을 신청하라고 말했지만 다시 2차 접수를 한 번 더 하라고 이제 이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재검을 한다 그랬어. 1차 접수자들 중에. 그래 한 번 더 해보라고 틀림없이 괜찮을 거라고 될 거라고 썼는데 결과는 3단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씨는 감옥으로! 정부는 2013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4단계로 분류하고 배상과 지원 자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1단계와 2단계뿐입니다. 장례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됐지만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배상에서 제외된 단계가 3단계와 4단계입니다. 결국 정부에게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안 씨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재작년 폐이식 수술까지 받은 안 씨에게 남은 건 3억 가까운 빚과 수십 종류의 합병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 중에는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6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김태윤 씨. 당시 남편 임보수 씨의 사이는 폐렴. 김 씨와 당시 의료진 모두 남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불과 몇 달 뒤 정부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야 5년 가까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임 씨가 당뇨 등의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살균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정했습니다.
정부에서 팔으라 해서 파는 거 아니야, 그게. 인정해줘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사겠어? 마트에다 갖다 놓지 않고 좋다고 선전을 해야 되니까 쓴 거지. 우리가 개돼지 새끼도 아니고 무슨 등급을 매겨놓고 지금 수술해서 사느니 못 사느니 이런 난리인데도 다 똑같은 피해자들인데. 수많은 3, 4단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기준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폐질환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이 기준은 2011년 주로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일부 환자들의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2013년 처음 만들어졌고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판정 기준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요지부동. 앞으로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더 넓게 확장될 거는 분명한 것 같다. 이 질환 자체가 폐손상 외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정부가 이처럼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피해자를 인정하는 건 바로 구상권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식 피해자, 그러니까 1, 2단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들에게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 후 정부는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되돌려받고 있습니다. 즉,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가해 기업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가해 기업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최대한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느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법정에 가서 기준 완화에 대한 근거를 못 대면 이 기준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본인들의 구상권이 패소당하지 않는 수준을 정한 겁니다. 왜냐? 기재부가 이 돈 반드시 받아오라고 구상권을 전제로 해서 그 제도를 허락을 했고 그게 자신들의 목줄인 거예요. 그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구상권에 패소를 해버리면 그런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의 정책 실패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반쪽짜리 구상권 형식을 통해 피해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을까? 기업에서의 민사적인 피해 배상 여기에 편승해서 마치 국가는 직접 책임이 없는 듯한 국가는 거리를 유지하고 국가가 앞으로 좀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단히 소극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보다는 대기업, 기득권의 이익을 추구해 왔던 그러한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저는 국가가 원치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많은 시민들이 정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5,640명 가운데 사망자는 1,204명에 이릅니다. 신고자 가운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규모는 겨우 280명. 4천여 명은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건은 제품이 여러 개고 막 하니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만든 회사에 문제 제기하고 아마 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데서부터 아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법안 공식적 논의 창구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과거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런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일반 국민은 세금을 가지고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노위가 올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50억 원을 기재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했고 어렵게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피해자 지원 정책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단 정부하고 여당의 태도는 이 피해자들 뭐 긴급 구제라든가 이런데 그 정부 예산을 조금도 그러니까 한 푼도 쓸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좀 일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긴급구제 예산을 쓰는 거는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서 더더군다나 그 예산을 쓸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지만 별다른 조처를 내놓지 못했고 정부 부처끼리 책임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규정하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의 국가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부처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련돼 있습니다. 부처 간 떠넘기기가 이어지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와 플러스, 롯데마트 등 살균제를 생산, 유통, 판매한 업체 10곳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지 4년이나 흐른 뒤에야 검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존리 옥시전 대표에게 무죄를, 신현우 옥시전 대표에게 징역 7년,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22종류 중 4종류 제조 판매 책임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고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과 가습기메이트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소송과 같은 그 사건을 일으킨 기업은 굉장히 악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면 100명에 대한 것이다 하더라도 10조 정도 나온다고 추산하면 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독성 물질로 규제하지 못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기나긴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난 6년은 외롭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취재를 맡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피해 접수자 가운데 3단계나 4단계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네, 올해 6월 26일 기준 조사 판정 완료 인원이 982명입니다. 이 가운데 1단계와 2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0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702명은 3단계에서 4단계 판정 불가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즉 피해 배상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 용역 결과 300만에서 400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됐고 40만에서 50만 명의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에 치료를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또 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가 일반 가정뿐 아니라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도 사용됐다는 걸 보면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쳤을 때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공식화된 건 2011년입니다만은 판매가 된 거는 19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던 겁니까? 네. 94년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당시 안전성 실험을 했고 무해한 제품이라고 내놨지만 2016년 지난해 8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와 의뢰를 받았던 그 당시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독성 시험을 하지 않아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초반 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단 한 차례도 정부의 관리 감독은 없었던 셈입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7년 환경부의 관보에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를 했는데 유해성이 없다라고 버젓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안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무산이 되면서 후속 조치에도 허술함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앞에 너무나도 무능했던 게 바로 역대 정부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요, 기획재정부의 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에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키를 쥐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였는데요.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의 검토 의견서를 기획재정부가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서류 관련해서 입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다. 또 국가의 과잉 개입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우려된다. 등의 이유로 결국 이 구제법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목 잡는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과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물었는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현재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역시 솜방망이였습니다. 개별 배상을 하는 기업 역시 옥시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 세 곳뿐인데요. 이조차도 사실 거센 반발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기업, 애경 등에서는 개별 배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상생기금 조성에는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비치고 있는데요. 결국 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 보니까 구상권 반환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취재한 결과 이제 환경부에서 행사한 42억의 구상권 중에서 폐업을 한 업체 4억을 빼면 나머지 38억은 지금 현재 재판에 있거나 거의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벗어나기에 급급한 이 기업 사이에서 피해 대부분은 이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질병을 얻은 사람들, 그러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엄마로서의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이은영 씨. 이 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당사자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의 엄마입니다. 이 씨가 가습기 사용을 시작한 건 지난 2009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자주 감기에 걸리자 병원 측에서 가습기 사용을 권유하면서부터입니다.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곧바로 가습기를 구입했고 하루 평균 10시간씩 꼬박꼬박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기간만 1년 10개월. 이 씨 모자에게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염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비염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항상 아이가 감기를 이렇게 좀 앓더라도 이게 좀 가볍게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폐렴으로 바로 간다든지 시간이 흐르니까 저도 똑같이 호흡기 질환이 계속 오고 그리고 천식의 급성 호흡곤란이 오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처음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원인. 하지만 얼마 후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문의 폐질환. 주로 임산부들이 희생자가 됐었죠. 네,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가습기 살균제 1차 피해 신고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씨와 아들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에 따라 천식과 심장 부정맥을 앓는 어머니 이 씨와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을 앓고 있는 13살 아들 용구는 폐 이외 질환으로 분류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은 인정되지만 발병과의 연관 가능성은 낮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 씨 모자의 질환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2015년 8월 아들 윤구는 코 안쪽 점막 조직이 변하는 비강 섬유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제일 많이 먼저 접촉이 되는 부위가 비강, 코거든요. 어떤 원인으로 왔을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원인에 한 가지라도 부합되는 부분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발표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낙인까지 찍히며 이 씨는 더 힘겨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봤을 때도 한 군데서도 저희를 맡아서 해주겠다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소송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도 빼앗겼고 가해기업들도 저희를 피해자가 아닌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큰 여지를 준 그 정부의 그런 그 일 처리 때문에 그럼에도 이 씨는 투쟁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버리고 갖고 계신지. 좀 불안해서 왜냐면은 그 피해자이지만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까 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이번 달에도 천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은 더욱 장담할 수 없기에 미안함은 커져만 갑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하나를 고치려고 약을 먹는데 또 그 부작용 때문에 또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저희 아이는 아직도 어린데 벌써부터도 약을 많이 먹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 가해기업들한테 사과 받았다. 저희 아이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엄마 너무 힘든 것 같다고. 근데 관둘 수가 없으니까.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억울하게 제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이들의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이 없는 걸까? 2012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발표된 직후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는 조경현 교수를 만났습니다. PGH, PHMG는 그냥 이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계열의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 흡입해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우리 혀파에서 녹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대동맥을 따라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제 심장 대동맥에서 다시 전신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거고요. 실험에는 제브라피쉬가 사용됐습니다. 조 교수의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인 PHMG와 PGH가 폐가 아닌 다른 장기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핵심입니다. 1년간 진행된 그의 연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물고기는 모두 60분에서 70분 사이 죽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모두 심장 섬유화가 심하게 진행됐고 혈액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 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 섬유화, 콜라겐 섬유화를 의미합니다. 아까 물고기가 빨리 죽은 것도 이런 그 대동맥의 손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 전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PHMG 노출시킨 제브라피쉬는 죽을 때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만큼 산소 부족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pGH에 노출시킨 물고기는 떠오르지 않고 바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산소 부족이 아니라 다른 장기의 손상이 더 있다는 거죠. 즉 가습기 살균제라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포함된 화학물질이 달라 각각 다른 장기 손상을 보인 겁니다. pGH를 쓴 사람과 pHMG를 쓴 사람의 장기의 손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폐에만 한정을 한다는 건 제품을 서로 다르게 쓰는 사람들한테서 똑같이 폐만 본다는 건 난센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배아 염증 유발, 피부 세포 노화 촉진 등 다양한 문제점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발표에 정부는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정부가 연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폐 속에서 이 흡입되어 있던 그런 그 살균제 물질들이 이제 거기에서 축적되어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흘러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폐는 안 건드리고 거기서 바로 혈액으로 가서 전신으로 가면 폐에 대한 손상보다는 다른 장기에 대한 손상,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진다든지, 뭐 당뇨처럼 그런 현상이 있다든지, 뭐 혹은 뭐 다른 뭐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다 있죠. 정부가 최소 몇십 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역학 연구뿐 아니라 두뇌 질환과 자폐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폐 이외 질환으론 최초로 천식 인정 기준안에 대한 비공개 의견 수렴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환경부. 취재진은 구체적인 천식 인정 기준과 다른 질환에 대한 검토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관계자를 찾았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가 환경부 담당자분이랑 여쭤봐야지 아니면 다른 분께 아니 안 한다고 하는데 따라오면서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대신 가습기 살균제 조사 판정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수종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폐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폐 손상만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폐 외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면 어디까지 앞으로 퍼질 건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어요. 앞으로 이 병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돼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외면한 사이 홀로 피해 입증 책임까지 떠안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의) 기다림.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이 기자, 소송할 권리마저 빼앗겼다는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건이 공식화된 게 2011년인데 역학조사가 이렇게 늦어져도 괜찮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천식의 경우도 제한적 범주 내에서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기존의 질환에 새로운 질환까지 추가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윤군이 앓고 있는 코 섬유화는 실명과 뇌 손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3, 4단계 피해자 중에서도 지속적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신속한 피해 인정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인받는 이중고까지 겪어야 하는 셈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청와대와 환경부에 각각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응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진행 상황에 대해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청와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 TF팀 구성 계획은 없지만 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주도해서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요, 이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련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3, 4단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고요. 네, 그 정도면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TF팀 구성이 어렵다는 건요. 기재부, 환경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이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제약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4단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구제기금 2천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발의 당시에는 정부도 기금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최종 통과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당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7월 중에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요, 정부 책임 인정과 또 정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을 하겠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자, 가족이나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먼저 그 해법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해결돼야 할 문제점 리스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것들이죠.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참 많이 제기됐었죠.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역시 적용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역시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식화한 지 6년. 무책임했던 기업들, 그리고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합법으로 위장된 폭력, 강제 집행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